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까지 관리해주는 젊음의 묘약으로 알려진 비타민. 식단 관리하실 때 비타민 섭취에 대한 고민까지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이 비타민 정말 필요한데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타민의 현실과 진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이 5가지를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것이 바로 비타민이라 그래요. 네. 이 비타민이 뱃사람들을 위해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에서 발견됐을까요? 이 열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실제 에너지를 내는데요. 그 에너지가 나오도록 대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은 1900년대 초반에 비타민이란 이름이 붙고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1700년도 중반쯤에 영국의 뱃사람들이, 영국 해군들이 오랜 동안 이제 항해를 하면서 비타민C가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비타민C가 피부 결합 조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오래 안 드시니까 이제 피부가 헐고 상처가 나고 몸이 붓고 하는 괴혈병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네. 그게 이제 레몬,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해결이 되니까 그게 결국은 원인이 되었구나라는 게 밝혀졌고 그 뒤에 이제 1900년대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게 이제 비타민 C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영국 해군들 치유 사례에서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C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활동하는 데 있는 가장 그 필요 에너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비타민에 대한 맹신으로 밥은 잘 드시지 않으면서 비타민만 챙겨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타민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비타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비타민 보충제 하나를 사서 가족 모두가 먹어도 된다. 근데 실제로 뭐 종합 비타민제 하나 가지고 뭐 아이들은 안 먹었지만 뭐 부부끼리는 잘 나눠 먹거든요. 그런 어떻습니까?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비타민을 참 드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은 원칙적으로 음식으로 골고루 음식을 드시면서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섭취를 해야지 비타민을 알약으로 먹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가 실이 많다고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비타민이 부족한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그걸 확인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노력을 하고 굳이 뭐 부족하다면 그 비타민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섭취를 해야지 한 개 비타민을 가족들이 나누어 드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비타민 보인다고 막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비타민 D의 합성 능력이 다르다. 네, 그건 맞는 맞습니까?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햇볕에 있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아무래도 검게 되면 자외선을 차단하겠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면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옅을수록 비타민 D 합성이 잘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류가 처음 시작된 게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네. 아프리카에 이제 흑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햇볕이 북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자외선이 부족하니까 피부색이 짙은 것은, 검은 것은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아무래도 자외선이 부족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피부가 검은색의 좋은 점을 버리고 중간 정도 위도로 가니까 뭐 황인종처럼 되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백인이 되는 그러니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검은 피부에 좋은 점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학설도 그렇군요. 있군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쉽게 복부 비만이 될 수 있다. 보통 뼈랑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하는데 비만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비타민 D는 보통 이제 뼈 건강을 담당하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다른 작용이 많기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열량 영양소는 많이 섭취를 하는 반면에 이러한 열량 영양소가 우리 몸에 사용이 되는 대사 과정에 보조 인자로 작용하는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워낙 많은 대사 작용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이 에너지 대사가 잘 돼야 되겠죠. 네. 비만이 대사 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D는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호흡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네, 힘들죠. 또 미세먼지가 적은 날은 온도 때문에 추워요. 예. 추워서 면역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네. 최근 관심 받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지 비타민 C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C가 이 대기 오염 때문에 나빠진 그런 악영향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비타민 C의 섭취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비타민 C가 결핍증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에 60mg만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드시면은 충분하게 섭취가 되는데 비타민 C가 이제 수용성이라서 몸에 좀 많이 있더라도 소변으로 배설이 되고 또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라는 건 항노화라는 뜻이죠. 세포가 노화되고 또 암세포가 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가 최소 필요량은 60mg인데 이걸 뭐 하루에 10,000mg, 20,000mg까지 먹자라고 주장하는 의사분들도 계시고 의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게 과량 섭취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항노화, 항암 작용만 우리가 예를 들더라도 정상 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보통 생겼다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게 저절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죽지 않고 암세포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이론을 종합해서 볼 때 하루에 20,000mg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필요하지 않고요. 하루에 한 2,000mg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알에 1,000mg짜리가 보통 나와 있죠. 하루 필요량은 60mg이기 때문에 한 알 먹으면 굉장한 과량이 되는데 네. 실제 한 하루에 500mg짜리 한 4알 정도는 드시면은 여러 가지 피로도 회복되는 측면이 있고 뭐 대장균에도 좀 좋은 장균을 증가시켜주고 또 항암 효과가 있는 적절한 용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서울에 계시는 의과대학의 교수님 한 분은 그 비타민 그 C 1,000mg짜리를 이렇게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도 하루에 뭐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드시면서 광고를 하시고 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10알, 20알 이렇게 10,000mg, 20,000mg 이렇게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득보다가 실이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지금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타민 하면 보통 비타민 C를 떠올리는데요. 그렇죠. 예. 비타민은 A부터 비타민 K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비타민은 좀 과다하면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이제 의사들도 요즘 많이 처방을 하는 비타민 D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비타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이 지금 A부터 K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타민이란 이름이 나온 이유가 1900년대 초반에 이게 우리 몸이 이 대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몸이 작동을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그 필수 아민이 있더라 이거죠. 아민이 이제 질소가 포함된 그런 기를 아민기라고 하는데, 그게 필수적인 아민, 바이탈 아민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인체 대사에 아주 필수적이고 A, B, C, D, E, K 이렇게 있는데요. 비타민 B는 또 이제 B1, 3, 또 B5, 6,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타민을 막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도 또 이제 비타민을 자꾸 이제 건강식품 회사 같은 데서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음식으로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을 A부터 한번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타민 A는 레티노익산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부족하면은 야맹증이 생긴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의 세포 분화나 또 철분 대사, 면역 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이 간이나 생선, 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기의 간이나 생선, 우유, 계란, 녹황색 채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이렇게 사야민, 리보플라빈, 나야신, 피리독신, 뭐 코발라민 이런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또 비타민 B들도 주로 이제 에너지 생산 작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나 또 염색체를 보수한다든지 또 아미노산 대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비타민 C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실제 철의 흡수도 촉진하고 백내장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이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항노화 그리고 항암 작용 이런 작용이 있고, 이게 이제 지나치게 부족하면 이 괴혈병, 결합 조직이 합성이 잘 안 돼서 피부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피부가 이렇게 피부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잘 결합 조직이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잘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빨리 상하고 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괴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야채나 과일 계통, 식물 종류들은 비타민 C를 많이 포함하고 네.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그냥 뼈 건강에만 관련된다고 이렇게 쉽게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울 때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네네. 실제 한 300여 가지 다른 비타민보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 300여 가지의 대사 과정에 관여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골절 예방이나 뼈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 예방이나 면역 기능이나 또 대사 질환 그런 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도 이제 간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동물성 뭐 간이나 또는 이 그 해양 생선 그런 것들도 계란 노른자 이런 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도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노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부족하면은 노화가 빨리 되고 치매도 빨리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우리가 왜 피부 노화 방지에 이 오일, 토코페롤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물성 기름에 비타민 E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비타민 K는 주로 이제 혈액 응고인자와 관련이 돼서 부족하게 되면 피가 잘 멎지 않는 출혈이 잘 생기게 되고, 녹황색 채소나 동물성 식품이나 또 장내 세균이 이 합성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엽산도 우리가 비타민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혈관 부족하면은 이제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성 빈혈이라고 그래서 이제 혈구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면 특히 노인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면 빈혈의 원인이 되고요. 네. 간이나 콩 종류나 젓갈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이렇게 다 중요한 비타민들인데
이 종합 비타민 같은 거를 다 먹어주면 내가 내 몸에 굳이 뭐가 없는지를 잘 모르니까 딱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네. 어떤 부분이 좀 과잉이 될까 봐 좀 걱정을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타민이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됐을 때는 그럼 정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나쁜 점이 따라오는 건가요? 이 비타민 B군들하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더라도 이게 소변으로 신장으로 물에 녹아서 이렇게 소변으로 배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 뭐 그중에도 특히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가 과다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 환자분 중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녀분이 사주시는 비타민하고 또 친구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친구가 또 위에서 또 비타민을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비타민을 과다하게 먹으면서 뭐 지방간도 생기고 피로하고 이렇게 막 땀에서 막 기름기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오셨는데 일단은 다른 이상이 없고 해서 비타민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더니만 2주 뒤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씻은 듯이 나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은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요. 과량의 비타민은 크게 좋을 게 없고 특히 그 지용성 비타민, 기름에 녹아 있는 비타민은 몸에 이제 오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 A에서 K까지 다양한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과연 비타민을 얼마나 섭취해야지 이 비타민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네, 일반적으로 뭐 비만한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소식하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먹어버리면 완전히 안 먹어버리면 오히려 비타민 결핍을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량 영양소, 뭐 여러 가지 밥이나 또 빵이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통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섭취를 하는데 비타민은 부족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할 때 보면 최소 권장량과 최적 권장량 이걸 좀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타민 그 약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최소 권장량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쪽에는 이 최소 권장량이 적혀 있어서 비타민 C를 예로 들면 최소 권장량이 60mg이란 말이죠. 네. 그것만 먹으면은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증상은 생기지가 않는데 이게 이제 몸이 돌아가는 데는 꼭 결핍증 병이 생기는 전 단계까지가 아니라 네. 그보다 조금 많은 최적의 권장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비타민 C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적 권장량은 이게 비타민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몸이 돌아가려고 하면 최적 권장량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럼 아주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독성이 나타날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적 권장량 비타민 C를 예로 들면 최소 권장량은 60mg이지만 최적 권장량은 한 2000mg 정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최소 권장량은 60mg이지만 최적의 권장량은 비타민 C도 요즘 한때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다가 지금은 뭐 그냥 파니까 많이 그냥 사 드시는데 10,000mg, 20,000mg 너무 과량요법은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네. 하루에 1,000mg짜리 같으면은 그걸 잘라서 이게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라서 한 2알 정도를 하루에 4번 네. 그렇게 드시는 게 그래서 하루에 한 2,000mg 정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보니까 또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또 비타민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그 비타민 과량이 될 수가 있다고 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비타민 A가 담배를 피우는 분에게는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폐암이 더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밝혀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담배를 태우시면 이 담배 연기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제, 노화제
또 독성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에 또 신체에 세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비타민 C가 많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 정도 하루 필요한 양보다 30% 정도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비타민 A는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 거고요. 특히 약으로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고 비타민 C는 좀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 뭐 비타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는 끊으셔야 되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몸속에 뼈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칼슘과 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영양소 흡수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반에 걸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비타민 D는 굉장히 광범위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작용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사실은 아주 많지 않고 몇 군데 이 대사작용에 보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따로 이제 그거를 비타민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지 않은데 비타민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몸에서 합성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오히려 호르몬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이 네. 아니라.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은 아주 복잡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체내에서 합성이 되죠. 보통 호르몬을 만드는 샘이 있지 않습니까? 호르몬 샘에서 합성을 하게 되고 또 혈액을 통해서 그 호르몬을 이렇게 이동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 호르몬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 장기에 작용을 하는 게 우리 호르몬인데 비타민 D는 오히려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호르몬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비타민 D는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탈 아민기가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도 호르몬 같은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가장 비타민 D의 중요한 특징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사실 피부에서 합성되는 게 거의 한 80% 정도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이게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 같은 특징이 아닐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D 결합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타민하고 다르게 이걸 옮겨주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도 호르몬 같은 그런 특징이고 그리고 뭐 한두 군데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소화기, 심혈관계, 신장, 내분비, 생식기, 면역, 호흡기, 골격, 근육, 피부, 신경까지 네. 아주 다양한 부위에 그 호르몬 비타민 D를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비타민 D는 오히려 호르몬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도 보겠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약국에서 요즘 비타민 D를 따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게 참 아까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햇볕을 통해서 한 8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주는 비타민 같은 건데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 비타민 D가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히잡을 쓰는 사람들보다도 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런 그렇죠. 건가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이 비타민 D의 80%를 차지하는 그 피부 합성을 일으키는 자외선이 쪼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는 비타민 D가 쪼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노출을 하더라도 추워서 노출도 안 하시지만 이렇게 노출을 하더라도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 않아서 겨울철에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뭐 봄, 가을철에도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요즘은 중고등학생만 돼도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영양 상태가 나아졌는데도 보면 이 남자보다 뼈가 약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화장을 해버리면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갱년기 여성이 되면 그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뼈가 갑자기 약해지는 시기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위도도 문제가 있지만 주로 이제 피부를 너무 화장을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